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면 이 학생은 영원히 1등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잘하는 1등이 최고의 전략으로 최선을 다할 때 2위와는 넘볼 수 없는 차이, 초격차가 생겨납니다. 지난번 다뤘던 전세계 시총 탑7 기업이자 AI 시대의 주인공인 매그니피센트 7은 모두 각자의 업계에서 초격차를 이룩하는 회사들입니다. 스마트폰, 기업용 소프트웨어, 검색, 반도체, SNS, 전기차 각 분야에서 2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7개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초격차의 여유가 사라지고 최고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교 1등만 모인 명문대의 경쟁이 되어버린 꼴이죠. 그렇다면 과연 전교 1등 사이에서 또다시 1위와 2위를 가르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아서 읽는 테크에서는 1등 사이에서 1등을 하는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3개월 전 다뤘지만 경쟁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매그니피센트 7을 다르게 모아서 읽습니다. 애플의 23년 3분기 실적은 모두가 비관적으로 바라봤죠. 중국 매출의 급감과 경기 침체로 수요가 죽는 등 악재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제품의 큰 매출 하락으로 인해 전체 매출은 정체했지만 어쨌든 애플은 성장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성장의 원인은 바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등 서비스 부문이었죠. 아이폰과 맥을 함께 쓰면 시너지가 생기고 아이클라우드로 한 번에 모든 디바이스의 파일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애플은 디바이스가는 물론 서비스까지 촘촘하게 생태계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덕에 생태계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부문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여준 것이죠. 사용자를 강력하게 락인시키고 그로 인해 생기는 영향력이 다른 유저까지 집어삼키는 생태계 전략은 성공만 한다면 다른 경쟁사를 압살할 수 있는 초격차 무기가 됩니다. 애플은 그 무기를 역사상 가장 완벽히 사용해 시총 1위의 왕자를 얻었습니다. 애플 이외에도 M7은 모두 각자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은 하나의 계정으로 검색, 구글맵, 워크스페이스,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로 배송과 할인 혜택,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 시장을 접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를 조성했고요. 엔비디아는 GPU를 사용한 AI 개발 플랫폼인 쿠다가 거의 대부분의 AI 프로그래밍에 쓰이고 있고, 메타는 이미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자세의 SNS들을 모두 연동시켜 놓았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API를 출시하며 전기차용 앱스토어를 준비하고 있고 북미 표준화에 공을 들여 충전 생태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초격차의 필요 조건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AI 전쟁에서 생태계를 200% 활용 중인데요. 자신들의 생태계에서 학습했을 데이터를 얻고 생태계 속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효과는 특히 3개의 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나스닥 시총 2, 3,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은 커머스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대부분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매출에서 나옵니다. 클라우드는 그야말로 돈을 버는 노다지 사업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에서 초격차를 이뤄냈던 아마존의 야성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텐데 AI는 이 모든 요소를 좌우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싸움은 곧 AI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현재 챗GPT의 오픈AI를 통해 AI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가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오픈AI는 최근 생성형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의 첫 개발자 행사인 데브데이에서 모두가 기대했던 GPT 성능의 개선은 물론 모두가 기대하지 못했던 누구나 만드는 GPT의 시대와 GPT 스토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컨셉과 내용으로 GPT를 만들 수 있는 GPTS를 통해 수많은 GPT 앱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GPT 스토어를 통해 내가 만든 앱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손에 주어진 AI 주도권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MS, 구글, 아마존의 3파전은 마치 포켓몬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가 어떤 포켓몬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각각 어떤 회사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승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S에게 오픈AI가 있다면
아마존에게는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아마존은 최대 5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I 역량이 너무나도 강력한 MS와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었죠. 챗GPT나 바드 같은 대중적 AI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사실 아마존도 꽤 AI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2014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도 지금까지 성장시켜와 결국 거대 언어 모델로 만드는 중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인 앤디 제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3가지 매크로 레이어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레이어의 최저층은 대용량 언어 모델의 추론과 예측 기능을 진행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컴퓨팅을 담당합니다. 아마존 자체의 인공지능 칩인 트레이니엄과 인플루엔시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고 너무 구하기 힘들어지자 최대 고객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제작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두 칩도 같은 이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층입니다. 마치 사스처럼 대형 언어 모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자체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 없이 엔트로픽, 스테빌리티 등 최고의 AI 업체들의 모델을 아마존 베드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존 자체 LLM인 타이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층은 이미 선개발된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 실행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코드 위스퍼러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도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스의 시대가 왔을 때 수많은 서비스를 위해 클라우드라는 기반을 제공했듯 AI의 시대가 오니 유사한 방식으로 AI에 최적화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행보에 비해 원래 AI 주도권을 오랜 시간 갖고 있던 구글은 좀 조용해 보입니다. 자사의 여러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커다란 혁신은 아직 없는데요. 마치 구글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MS와 아마존이 오픈AI와 엔트로픽을 비교적 최근에 인수해 투자 중이라면 구글은 이미 2014년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전투보다는 수련 모드에 가까웠죠. AI, 슈퍼컴퓨터는 물론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에 몇십조 원을 쏟아붓고 AI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알파고, 트랜스포머, 텐서플로 등의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챗GPT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다른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챗GPT의 열풍이 너무 거세자 바드를 출시하긴 했지만 금방 나올 것 같았던 구글의 언어 모델 제미니 출시는 미뤄지고 있고요. 구글은 굳이 수련을 멈추고 전면전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투의 선봉장에 서 있는 오픈 AI를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AI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제 막 실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이지만 기대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또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많은 복잡한 분야입니다. 챗GPT 서비스의 열풍으로 인해 오픈AI는 막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구독제와 B2B 제휴만으로는 튼튼한 수익 창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AI에 대한 윤리, 법 통제 이슈도 오픈AI에 발생했습니다. 그 부담을 굳이 나서서 지지하는 구글은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슈퍼컴퓨터 A3에서 그 구글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A3는 성능보다 만들어진 목적에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생성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훈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고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은 최대 26 엑사플로스까지 확장 가능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모델 학습이 필요한 모든 기업이 구글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 구글이 정말 잘해왔던 생태계입니다. 구글은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강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다뤘던 3개의 레이어로 살펴보자면 최저층에는 자체 칩의 명가답게 TPU를 보유하고 있고 중간층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인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최상층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개발 언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의 원천도 초격차가 납니다. 검색 데이터는 물론 전 세계 70%를 차지하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AI 시대의 치열한 경쟁, MS, 구글, 아마존의 3파전은 클라우드는 여전히 아마존, AI의 주도권은 MS, 역량과 인프라는 구글이 우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먼저 변곡점을 만들 서비스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AI 생태계를 완성할 것인가가 진정한 승패를 가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아서 읽는 테크에서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인 생태계 전략과 함께 AI 시대의 클라우드 경쟁을 제대로 모아서 읽어봤는데요. 이미 초격차를 완성한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